어느 맑은 날, 앨리스와 언니는 마당에 산책을 나갔어요. 앨리스의 언니는 책을 읽고 있었지요. 너무 지루한 나머지 앨리스는 뭘 하면 재밌을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얗고 귀여운 토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토끼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말하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그 토끼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고는 안 돼, 늦을지도 몰라. 서둘러 말했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놀란 앨리스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토끼를 따라갔어요. 그 토끼가 나무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자 앨리스도 그를 따라 그 구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갑자기 앨리스는 어떤 우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우물은 너무 깊었는데 앨리스는 계속해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동안 앨리스는 작은 그림들, 작은 옷장들도 봤지요. 앨리스는 마치 일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부드러운 곳에 닿았어요. 그녀 앞에는 긴 복도가 하나 보였는데 앨리스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따라가 보니 잠겨진 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실망했지요. 앨리스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바로 그때 그녀는 다리 3개 달린 작은 테이블 위에 있는 자그마한 금으로 된 열쇠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열쇠로 문을 모조리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 열쇠는 문에 맞지 않게 너무 작았어요. 슬퍼하며 둘러보다가 앨리스는 커튼 뒤에 또 다른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열쇠를 넣어 돌려보니 바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고 앨리스는 무척 행복했어요. 그 문을 열어보니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지요. 하지만 문의 크기가 맞지 않아 앨리스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앨리스가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보니 병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것을 마셔. 앨리스가 병을 들어 그 묘약을 마셨더니 신기하게도 몸이 작아지지 뭐예요? 몸이 충분히 작아지자 앨리스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그 황금 열쇠를 다시 가져가기에는 테이블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아져 있었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바닥에 케이크 하나가 보이지 뭐예요? 그 케이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먹어봐. 호기심에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떼어 먹었어요.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커졌고 키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통과할 수는 없었죠. 지쳐버린 앨리스는 희망을 버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복도 끝에서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했죠. 갑자기 그 하얀 토끼가 나타나 서둘러 앨리스 앞을 지나갔고 앨리스가 불렀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토끼는 앨리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달리면서 그는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죠. 앨리스가 그것들을 주워 부채질을 하자 몸이 다시 줄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앨리스는 미끄러져서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앨리스와 물속에서 수영하던 많은 다른 동물들은 해변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해변에 도착한 그들은 모두 젖어 있었어요. 그때 앨리스는 토끼를 다시 발견했죠. 이번에는 토끼가 앨리스를 하녀로 생각했고 집에서 장갑과 부채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숲속 토끼의 집에 들어갔어요. 바로 장갑과 부채를 찾아내었지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서 또 다른 병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병을 보고 다시 생각했어요. 이걸 마시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녀는 그 묘약을 모조리 마셔버렸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앨리스는 커져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여기를 어떻게 나갈 수 있지? 그러는 사이 토끼는 앨리스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무서웠던 동물들은 돌을 던져 창문을 깨기 시작했는데 앨리스 옆에 떨어진 돌들은 작은 케이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앨리스가 이 케이크들을 먹자 그녀는 다시 작아졌고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불행하게도 너무 작아져 버렸던 거예요. 불쌍한 앨리스는 너무 작아져서 숲속의 작은 덤불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저 너머에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어요. 앨리스가 그 강아지를 쓰다듬으려고 부르자 그녀는 강아지 옆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어요. 하마터면 앨리스는 강아지 발에 짓밟힐 뻔했지 뭐예요. 겁이 난 그녀는 달려가다가 버섯에 부딪혔어요. 그 버섯 위에는 파란색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지요. 앨리스는 그 애벌레에게서 그녀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버섯의 한쪽이 너를 자라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다른 쪽은 너를 작게 만들지. 그 애벌레는 현명하게 대답해 주었죠. 앨리스는 버섯에서 자그마한 부분을 떼어내 입안에 넣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보통 크기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엔 버섯의 반대쪽 부분을 떼어냈어요. 버섯의 양쪽 부분을 각각 다른 양을 먹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보통 사이즈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앨리스는 양쪽에서 한 조각씩 모두 2조각을 덧대어 손에 쥐었지요. 그리고는 조금 걸어가다가 아주 작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하지만 들어가려면 다시 작아져야 했지요. 앨리스는 버섯 조각을 먹은 후 다시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앨리스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엌을 발견했어요. 부엌 한가운데 팔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부인이 있었지요. 그리고 바닥에는 뚱뚱한 고양이가 미소를 지으며 앨리스를 보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웃고 있는 고양이를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물어봤지요. 고양이가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셔 고양이거든. 부인은 말했어요. 근데 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부인의 팔에 안겨있던 아가는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넘겨주었어요. 살살 흔들어서 울지 않게 하려무나 나는 가서 여왕님과 크로켓을 해야겠어. 앨리스는 아이를 받아 안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채셔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웃으면서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너는 매드해터 씨와 마치헤어 씨를 찾아야 돼. 그치만 조심하라고. 둘 다 조금 미쳤거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채셔 고양이는 다시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화가 나서 고양이에게 소리쳤지요. 사라지는 거 그만하고 다시 나타나. 놀리지 말라고. 채셔 고양이는 다시 한번 웃으며 나타났어요. 알았어. 그럼 아주 천천히 사라질게. 고양이의 꼬리부터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얼굴만 남았어요. 앨리스는 잠시 집을 나와 마치헤어 씨의 집을 찾았어요. 마치헤어 씨는 나무 아래에서 매드해터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마치헤어 씨는 그의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왜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매드해터 씨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있는 생쥐는 테이블 위에 머리를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생쥐가 베개인 것처럼 팔을 기대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온 것을 본 그들은 자리가 없다고 말하며 앉으려는 앨리스를 말렸어요. 자리 많은걸요? 앨리스가 말하자 매드해터 씨가 물었어요. 왜 까마귀가 책상처럼 보이는지 알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지. 앨리스는 매드해터와 마치헤어의 어리석고 무리한 농담 때문에 무척 지루했어요.
지금껏 겪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 같다고 말하며 그녀는 가버렸어요. 앨리스는 나무에서 문을 발견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황금 열쇠가 있었어요. 그 황금 열쇠로 문을 열었더니 다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으로 들어간 앨리스는 무척 놀랐어요. 하트 여왕의 정원사들이 하얀 장미를 모두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모두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물었어요.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하얀 장미들을 모조리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정원사가 대답했어요. 여왕님이 빨간색 장미를 원하시는데 자꾸 하얀색 장미가 피지 뭐니? 여왕님이 아시면 우리 머리를 잘라버릴 거야. 바로 그때 하트의 여왕이 정원에 나왔어요. 그녀의 군인들은 모두 카드 모양을 하고 있었죠. 하트의 여왕은 처음으로 본 이 낯선 소녀를 크로켓 게임을 하자며 초대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이런 크로켓 경기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고슴도치들이 공이 되었고 플라밍고들이 크로켓 망치가 되었지요. 게임을 하던 중 선수들은 고슴도치를 던지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여왕은 이 상황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발을 쿵쿵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싸우는 모든 선수들의 머리를 잘라버려라! 하트의 여왕은 너무 화가 나서 크로켓 파티를 취소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법정으로 출발했어요. 공판은 여왕이 부엌에서 파일을 훔쳤다고 의심되는 잭 때문에 열린 것이었죠. 그 사건 현장에서는 잭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여왕은 벌을 줄 수 없었죠. 재판을 받고 잭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하얀 토끼는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한 여름날 하트의 여왕은 맛있는 파이를 굽고 있었고 잭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왕은 그의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첫 번째 목격자를 부르시오. 그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매드해터였어요. 매드해터가 왕 앞에 증언대석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갑자기 앨리스가 커져버렸지 뭐예요? 흰토끼는 앨리스가 증인석에 서야 할 차례라고 발표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자 앨리스는 즉시 일어섰어요. 그녀가 얼마나 커져버렸는지도 잊고서요. 그녀의 드레스가 배심원석에 달라붙어 의자가 따라 올라갔고 함께 앉아있던 배심원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왕은 앨리스에게 아는 대로 모두 말해달라고 했죠.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앨리스가 대답했어요. 여왕은 격노했어요. 모른다고? 당장 저 소녀의 머리를 쳐라! 그러나 앨리스는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명령 따위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나의 여왕이 아니니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여왕과 왕 그리고 모든 카드들이 앨리스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잡아보려고 했죠. 그러자 앨리스 주변에 큰 소용돌이가 생겨버렸고 앨리스마저 휩싸여 날아갔어요. 결국 그녀를 둘러싼 나뭇잎들과 함께 앨리스는 다시 들판에 떨어져 버렸죠.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앨리스, 일어나 어서. 앨리스는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일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다니. 정말 신기한 꿈이야. 언니, 내가 꿈 얘기해줄게. 옛날에 하얀 토끼가 있었는데 옛날 옛적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들은 아가를 무척 갖고 싶어 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루는 아내가 마녀에게 찾아가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이 씨앗을 가져가 화분에 심고 좀 기다려보렴.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길 테니. 아내는 기뻐하며 마녀에게 고마워했어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에 그녀는 마녀에게 돈을 주었죠.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분에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곤 엄청난 인내심으로 화분 옆을 지켰답니다. 얼마 뒤 큰 튤립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내는 무척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펼쳐진 잎에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어요. 그러자 꽃잎들이 모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꽃 속에는 한 아이가 앉아있지 뭐예요?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그녀는 아주 작은 그 소녀를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말 작은 아이로구나. 너의 이름을 엄지공주로 해야겠다. 엄마는 호두 껍데기로 침대를 만들고 제비꽃잎으로는 매트리스, 장미꽃잎으로 담요를 만들어 주었어요. 엄지공주는 편안한 새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죠. 밤에는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침대에서 잤고 낮에는 테이블 위에서 놀며 노래를 불렀지요. 어느 날 밤 엄지공주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못생긴 개구리가 창문에서 나타났어요. 개구리는 소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개굴, 세상에서 제일 작고 아름다운 소녀구나. 내 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어. 개구리는 재빠르게 호두 껍데기를 잡고 창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집 근처에는 늪이 있었어요. 그 못생긴 개구리와 아들이 사는 집이 거기 있었죠. 그 개구리의 아들은 아빠만큼 못생겼는데 아빠가 그 소녀를 데려오는 것을 보자 좋아서 개굴개굴 울어댔어요. 개굴, 개굴. 그만 울거라. 소녀가 깨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깨어나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몰라. 개굴. 아빠와 아들은 소녀가 머물 곳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아빠 개구리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개울에 연꽃을 띄워 소녀를 올려두자꾸나.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으면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 것도 불가능할 테니까. 아빠 개구리는 그녀의 침대를 연꽃잎 위에 두었어요. 아침이 되자 따사로운 햇볕 때문에 엄지공주는 잠에서 깼어요. 집이 아닌 걸 눈치챈 그녀는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것을 보고 무서워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아빠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는 엄지공주에게 갔어요. 여기 네 새 친구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멋진 집을 새로 준비했단다. 늪의 아주 깊은 물속에 있지. 아빠와 아들은 호두 껍질로 만든 엄지공주의 침대를 들어 떠나보내고 나뭇잎 위에 그녀만 남겼어요. 그 순간 빨간 물고기들이 따라 수영하며 못생긴 개구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못생긴 개구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엄지공주에게 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걱정 말아라, 작은 소녀여. 우리가 구해줄 테니. 그들은 모두 함께 그녀가 앉아있는 연꽃잎의 줄기를 씹어서 끊어버렸어요. 이제 연꽃잎은 흘러가 물이 흐르는 바다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그녀를 위해 초록색 잎을 위한 길이 열렸고 모든 새들이 감탄했어요. 저렇게 아름답고 작은 소녀가 있다니. 그녀가 큰 왕풍뎅이를 지나치는데 그가 재빠르게 그녀를 구조해서 나무 위에 착지시켰어요. 나무 위에 있는 엄지공주는 너무 무서웠어요. 너는 무슨 벌레니? 그리고 나를 왜 데리고 온 거야? 나는 왕풍뎅이야. 너 같은 벌레는 처음 봐. 내 친구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잠시 후 다른 모든 왕풍뎅이들은 엄지공주를 보기 위해 같은 나무에 둘러앉았어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모든 왕풍뎅이들은 그녀의 대단한 아름다움에 질투를 느꼈죠. 너 참 웃기게 생겼다. 얘 봐라. 불쌍하게도 날개도 없구나. 너무 못생겼어. 너는 네 얼굴을 어떻게 보니? 원하는 곳으로 떠나도 좋아. 우리는 너처럼 못생긴 친구와 있고 싶지 않거든. 엄지공주는 여름을 혼자서 보냈어요. 그녀는 꽃잎의 물을 마시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겨냈죠. 오랜 시간이 지나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여름 옷을 입은 그녀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지요. 저 멀리 땅이 보였어요. 그 땅은 짚으로 덮여 있었어요. 오래 걸은 후에야 그 땅에 다다를 수 있었지요. 그녀는 곧 지푸라기 아래 들쥐의 집을 찾아내었어요. 엄지공주는 음식을 얻고자 문을 두드렸고 보리를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친절한 들쥐가 그녀를 안으로 들었지요. 그녀는 들쥐가 준 모든 음식을 전부 먹어치웠어요. 들쥐는 엄지공주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네가 하루에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해주마. 너무 좋아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내 이웃이 올 거야. 그는 나보다 더 좋은 분이지. 만약 그와 함께 간다면 더 편하겠지만 시력이 나쁘다는 걸 기억해야 해. 아주 재미난 동화를 말해주면 좋단다. 그가 그것을 아주 좋아하니까. 잠시 후 등에 벨벳 털옷을 입은 두더지가 나타났어요. 엄지공주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죠. 나라라 무당벌레 내일은 결혼식 엄마가 새 드레스 사주실 거야. 그 두더지는 예쁜 엄지공주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집에 데려가고 싶어 했죠. 나는 좀 전에 구멍을 파고 터널을 만들어서 왔단다. 너만 좋다면 그 길로 가서 내게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구나. 엄지공주는 망설였어요. 들쥐가 동의하자 엄지공주도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길을 떠났죠. 곧 그들은 바닥에 누워있는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날개는 양옆에, 머리와 발은 깃털 아래에 있었죠. 내가 올 때는 여기 없었는데 아마 구멍으로 떨어진 게 틀림없어. 엄지공주는 숲속 새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지저귀곤 했었죠. 그들 중 한 마리일 거라 생각되어 무척 슬펐어요. 들쥐와 두더지 모르게 그녀는 제비에게 돌아가 입맞춤을 해주었어요. 이 새는 여름 동안 지저귀던 그 새 중 한 마리일 거야. 만약 그렇다면 이 새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어. 얼른 오거라, 엄지공주야.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녀는 지프로 누빔 이불을 짰지요. 그 길로 다시 가서 제비를 덮어주었어요. 그녀는 담요로 쓰는 바카잎을 적셔 제비의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예쁜 새야, 빨리 낫길 바래. 다음날 엄지공주가 제비에게 갔더니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날 살렸어. 바로 회복될 거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완전히 회복이 되면 따뜻한 나라에 있는 내 친구 옆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밖은 아직 추워. 이 따뜻한 침대에서 쉬면 곧 회복될 거야.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충고를 한 뒤 꽃잎에 물을 받아 제비에게 가져가 마시게 했어요. 그런 다음 제비가 어떻게 덤불 속으로 떨어졌는지 들을 수 있었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친구들만큼 빨리 날 수 없었던 거예요. 쉽게 피곤해졌고 그러다 떨어진 거였어요. 마침내 봄이 오고 다시 한번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제비는 이제 엄지공주와 헤어질 시간이라고 생각했지요. 나와 함께 숲으로 가고 싶니? 나도 가고 싶어. 그치만 내가 떠나면 들쥐가 무척 상심할 거야. 그렇다면 안녕, 엄지공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엄지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제비가 날아가는 걸 지켜봤어요. 여름을 앞두고 엄지공주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제 여름이다. 벨벳 두더지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해. 엄지공주, 우리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야 해.
겨울이 오면 당신과 땅속에서 함께 살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거야. 엄지공주는 춥고 어두운 땅속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햇볕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다시 들어가려 할 때 머리맡에서 새가 쥐저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가장 사랑하는 제비가 머리 위에 있지 뭐예요?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곧 두더지와 결혼하여 햇볕이 없는 땅속으로 들어가 살게 됐다고 말하였어요. 곧 겨울이야. 우리는 더 따뜻한 나라로 갈 준비를 마쳤어. 우리랑 가자. 은혜 갖고 싶어.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엄지공주는 제비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엄지공주와 제비는 숲과 바다, 그리고 눈으로 뒤덮인 산을 날아갔어요. 그 후 두 친구는 더 따뜻한 나라에 도착했어요. 아주 멋진 곳이었죠. 태양은 더욱 빛나고 하늘마저 빛이 났어요. 이곳이 내 집이야. 마음껏 꽃을 가져도 좋아. 정말 아름다워. 제비는 엄지공주를 아름다운 꽃잎에 내려주었어요. 그 아름다운 꽃잎 사이에서 그녀는 무척 행복했지요. 꽃잎에 앉아 넋을 잃고 들여다보았어요. 꽃잎에는 유리만큼 빛나는 작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는 이 꽃의 요정이었어요. 모든 꽃들은 그만의 요정을 갖고 있었지요. 그는 손가락만큼 키가 작았지만 어깨에 빛나는 날개와 머리에는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처럼 작으면서 또 그렇게 아름다운 소녀를 만난 것이 처음이었어요. 네 이름은 뭐니, 소녀야? 내 이름은 엄지공주야. 그 요정은 그의 왕관을 벗어 엄지공주의 머리에 씌워주었어요. 나와 결혼해준다면 너는 모든 꽃들의 왕비가 될 거야. 아주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헤쳐온 엄지공주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너무 멋진 요정의 프로포즈를 받고 정말 행복했어요. 요정은 엄지공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엄지공주의 어깨에 두 날개가 생겼어요. 엄지공주는 이제 요정들의 여왕이 되었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